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 위해서 뭐 전국교육청이라든지 많은 복지관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들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손자 또는 손녀 또는 자녀들 발달장애가 있다, 발달이 늦다 그러면은 좀 많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현장의 특수교사 또 발달재활사 분들도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점은 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끊임없이 제가 그 임상을 해왔고, 또 제가 교육공무원을 하면서도 또 장애아동들을 많이 접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장애아동 발달 재활 바우처 기관을 운영하면서도 많은 아이들의 재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측면에 대해서 직접 임상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장애아동 발달 재활학교라는 유튜브 재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 아동의 재활 방향. 일단은 발달장애가 왜 유발됐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유전적 요인도 있겠고요. 또 태아기 발달 지체, 태아기 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지, 약물에 노출이 됐다든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생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상호작용이에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했다든지 또는 과잉학습을 받았다든지 또는 아이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12개월 정도 수준이 됐는데 막 영어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발달에 부적합한 교육들도 발달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잘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재활 방향을 볼 때 일단 처음에 발달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발달의 인지, 생각, 그쵸? 정서, 감정, 그 다음에 언어, 행동, 사회성 이 5가지 발달 영역을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은 이상하게 아이가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체된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7살인데 12개월 수준이야.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다 12개월 수준이야. 그러니까 균형 있게 발달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인지 발달은 7세인데 7세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서 발달은 12개월에 있어요. 그러면 인지는 올라가 있고 정서는 내려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인지와 정서가 발달에 불균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 지체된 정서 발달을 끌어올려서 이 발달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세인데 12개월 수준이다 그러면 12개월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전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집필한 책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아동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뭐 특수교육도 전공을 하고 유아교육도 전공을 해봤지만 이 발달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장애아동은 따로 또 뭐 비장애아동은 따로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단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달이 지연되고 이상 발달이 나타나고 발달 불균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발달에 이상 발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집착을 한다든지 뭐 수에 집착을 한다든지 영어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림에 집착을 한다든지 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또는 뭔가의 그 심리적 불안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폭력성이 굉장히 강하다든지
감정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이상 발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이상 발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양의 의학을 보면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가고, 그쵸? 또 이비인후과, 코나 귀 이런 목 같은 경우도 이비인후과가 있고, 또 이 피부과가 있고, 뭐 정형외과가 있고, 신경과, 정신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발달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을 검사하고 또 발달의 재활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는 이 전체적인 융합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발달시킬 것인가라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7살인데 발달이 12개월 수준이다. 12개월에 적합한 발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발달의 불균형, 인지 발달은 7세인데 정서 발달은 12개월 수준이다. 그러면 정서 발달을 끌어올려서 발달이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 발달이 나타났어요. 아이가 폭력성이라든지 감정 조절을 못한다든지 숫자 이런 데 집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니면은 계속 그 이상 발달이 고착화되고 이상 발달이 심화되면은 나중에는 그 문제가 큰 아이의 생활 속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아이의 사회적 통합을 이뤄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고, 또 이제 특수교사나 발달재활사라든지 부모님들 또는 장애아동 가족들은 이 아이들이 시설에 갇혀서 생활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시설화 해서 탈시설화, 사회적 통합을 해야 돼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재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통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 통합, 그 다음에 완전 통합을 통해서 완벽하게 통합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그래서 장애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비장애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인도 있고 또 각종 뭐 팔이 없는 지체장애인, 또 걷지 못하고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이런 지체장애인들이 있고, 또 정신발달에 지연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장애가 있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래서 장애 이 아동 교육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 보면은 통합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 통합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을 할 시에는 총체적인 부분을 보고 총체적으로 재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또는 카톡이나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또 참조하여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자녀의 특별한 그러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